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의 애정, 경제적 안정,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ADHD 증세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가족 간의 행복이 조금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DHD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증세라든지 자가 진단 이런 것들의 기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여기 표에 해놨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 ADHD는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신경 발달 문제예요. 그러니까 뇌 기능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꾸 약물 치료를 피하시려고 해요. 아, 정신과 가서 약 받아 먹는 거 우리 아이가 뭔가 좀 크게 잘못된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그러지 마세요. 약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가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 상담사들이 정말 ADHD를 완벽하게 상담으로만 인지행동 치료로만 완치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아셨죠? 자, ADHD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가 이 ADHD 아이들이 평균 수명이 13년 정도 준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 비해서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14년 정도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어떤 그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이 만성 질환, 그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서 술, 담배, 마약 이런 것에 빠질 수 있고 스트레스에도 많이 노출될 수 있고요. 또 위험한 행동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충동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시켰을 경우에는 성격 장애로 발달을 하기도 하는데 반사회적 성격 장애, 그래서 범죄율도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놔뒀을 경우에는 성인 ADHD, 그래서 사회적으로 조금 이 안정감이 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지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영상을 통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ADHD 아동이 있다 그러시면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원인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겠죠? 원인은 유전적 요인도 있고, 또 미세한 뇌 손상, 그리고 부모의 양육 환경. 그러니까 부모의 양육 환경 같으면 대표적으로 화를 많이 내거나 부모가 감정적인 그런 양육을 했다라고 하면 아이가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고 행동은 과잉이 될 수 있죠. 자, 유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는요. 일란성 쌍생아를 연구를 해보니, 네, 공병률이 51%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성 쌍생아는 33%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분명히 영향은 있다. 그런데 확실히 유전만 가지고는 어떤 정확하게 ADHD의 원인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미세한 뇌 손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 후에 어떤 큰 감기, 그러니까 고열, 그 다음에 아주 독한 감기, 그리고 독성 물질 같은데 노출됐을 때, 이럴 때 이 신경 발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전두엽 발달에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물론 또 가장 일반적으로 임신 기간 내에서 음주와 흡연, 또 과도한 스트레스가 아이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또 하나 이제 어머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게 있어요. 왜 여자아이들은 ADHD가 적나요? 네. 거의 없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죠. 왜 그러냐면 여자아이들은 아동 시기에 좌뇌부터 발달이 돼요. 그래서 언어 발달, 그러니까 소꿉놀이, 역할극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뇌를 발달시키죠. 근데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우뇌를 먼저 발달시킵니다. 그러면서 전체 이제 이 뇌가 발달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뇌는 뭐예요? 어떤 공간, 시각 이런 거죠. 그래서 막 뛰어놀고, 그죠? 공차게 하고 칼싸움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자아이들은 이
좌뇌를 먼저 발달을 시키지만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이 뇌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량이 남자애들보다 더 두껍고 강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여자들이 잘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좌뇌 위주로 발달하지만 우뇌도 함께 자극을 주어서 같이 발달하게 된다. 그런데 남자애들은 우뇌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이 뇌량이 적기 때문에 이 좌뇌 쪽으로 조금 더디게 넘어가죠. 네. 그렇고 또 이 현재의 어떤 교육 환경이나 어떤 사회적 환경이 이 우뇌 발달이 좀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되죠. 그죠? 맨날 맨날 뛰어놀고 공놀이하고 칼싸움하고 총싸움하고 막 이래 못 하잖아요. 그죠? 다들 뭐예요? 앉아 가지고 무엇인가 외워야 되고 말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지능 발달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훨씬 더 주의력이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도 더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들이 너무 적응이 안 된다. 유치원에 보내도 학원을 보내도 뭐 똑바로 하는 게 없다. 그러면 너무 애를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래 네가 원래는 밖에서 공 차고 놀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이러고 뭐 수학을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으니 엄마가 좀 미안하다. 아빠가 좀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아이 잘못은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ADHD는 조용한 ADHD도 있고요. 반항형도 있고요. 과잉 행동형도 있습니다. 뭐 조용한 ADHD는 주의력 결핍이 주된 행동 패턴이 되죠. 그래서 아이가 뭐 크게 사고는 안 치는데 뭐 자꾸 뭐 물건 잊어버리고 뭐 계획한 거 다 까먹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거에 꽂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과잉 행동은 말 그대로 정말 막 수업 시간에 뛰어다닙니다. 뭐 어디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뭘 꼼지락꼼지락 거리고요. 네. 그다음에 반항형은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 엄마가 화를 내면 더 화날 짓을 일부러 하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근원적인 문제는 이 전두엽 발달하고 연결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두엽은 3세에서 6세에 전두엽 발달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세, 6세 전에 이 유아기 때는 모두가, 인간이면 모두가 다 주의력은 결핍되고 과잉 행동은 합니다. 근데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이제 서서히 주의력이 집중되고 행동은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분해지고 무엇인가 집중할 것, 그 다음에 계획하고 실천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근데 우리 ADHD 아이들은 그 전두엽 발달이 조금 더디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0세부터 3세 이하의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쭉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쁘거나 정말 큰 문제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우뇌 쪽하고 그다음에 전두엽이 일단은 이 ADHD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인적인 측면에서는 취약성 스트레스 이론에서는 이 과잉 행동, 그다음에 어떤 감정 기복도 크고 그다음에 또 요구도 많아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이런 거 자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가 계속 날카로워지죠.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한테 일단 화낼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어쩌라고 이 새끼가 이래요. 그러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은 것을 또 다시 반항적 행동으로 또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계속 행동이 어떤 나쁜 행동들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약성 스트레스 이론이에요. 많은 부모님들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정말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애만 보면 화가 나고 뭐만 말하면 왜? 뭐 하지 마. 거기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 자책을 하세요. 네. 그래서 자책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네. 일단 화 좀 내지 마세요. 네. 이 아이들이요. 분명히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아이를 잘 키우려고 우리가 준비해서 낳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뭘 자꾸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셨죠? 일단은 화만 내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양육의 팁은요. 일단 첫 번째는 토큰 경제예요. 토큰 경제는 보상과 처벌의 기준을 조금 정확하게 좀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했을 경우에는 스티커를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했을 때는 타임아웃.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런 행동들을 일단 환경에서 아이를 조금 떼놓는 겁니다. 한 30분 정도? 그래서 뭐 생각하는 의자 같은 데 앉혀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 벌점 제도 같은 거 해가지고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뭐 10장을 모으면 뭐 어떤 물건으로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기회를 준다든지 뭐 아니면 지가 원하는 뭐 놀이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 행동이나 그다음에 어떤 집중하는 거 이런 것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아주 정확하고 그다음에 감정적이지 않는 집행이 중요합니다. 이때도 어머니가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조금 잘한 걸 가지고 막 스티커를 막 와장창 준다거나 아니면 또 조금 잘못했는데 이 벌점이라든지 타임아웃을 쓰지 않고 뭐 매질을 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인지행동 치료로서 이걸 가장 많이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네 단계 생각하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지? 아이들한테 습관적으로 이 네 단계 생각 과정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가 뭐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세 번째는 계획대로 되고 있나? 네 번째는 계획한 대로 잘 끝났나? 네, 아이들이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세에서 3세 이하의 아이들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 있으면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다가도 다 놓치고 절로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님들이 꼭 하셔야 될 거는 사고하는 능력. 그래서 이 4단계 사고법을 아이들한테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시면 아이들 스스로 이 좀 차분해지고 그리고 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또 결과를 내는 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저는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 교육 환경에서는 사실은 경쟁도 심하고 또 아이들이 비교가 금방금방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니까 자꾸 아이들을 이 규정된 어떤 틀 안에다 밀어 넣으려고 해요. 그 밀어 넣는 것이 완치고 거기에서 아이가 적응하는 척이라도 하면 그것이 아이가 나아진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ADHD 아이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세요. 모자란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아이가 어떤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시고요. 또 그 과정에서 아이가 호기심을 보였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력 결핍이고 과잉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뭔가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픽 하고 안 해요. 그러면 아이를 충분히 대화하셔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다시 그것을 시켜보시고요. 아니면 설득이 안 되고 아이가 완강히 거부한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조금 잘하는 것 같아서 태권도를 열심히 보냈는데 재밌어 했어요. 근데 6개월 정도 되니까 뭐 갑자기 안 간대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부모님이 혼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학원을 안 다니고 아이를 패배주의에 빠뜨리는 네가 그렇지 뭐 하는 게 똑바로 있어?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아이한테 다시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다른 경험을 또 제공을 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중간에 포기했다고 절대 혼내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이 지금 교육 환경이 외우고 훈련하고 그것을 다시 이 뽑아내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적응이 안 되는 것은 아이들이 창조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한 가지에 꽂히면 대단히 즐겁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꼭 다양한 경험과
그 다음에 다양한 기회를 주시는 게 좋고, 또 그것을 응원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대단한 과학자라고 알고 있는 뉴턴도, 아인슈타인도, 그리고 갈릴레오도 사실은 ADHD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마이클 펠프스, 네, 미국의 수영선수인데 ADHD 환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인내로 키우시면 분명히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랄 거고,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사회에서 아이가 뒤처지고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면 어떨까, 어떡할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아이들하고 조금 재밌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